네,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인사정보팀장 성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군포도시공사 GUC 아카데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군포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GUC 아카데미는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주차에 걸쳐서 개발사업 관련 주제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1주차 내집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 2주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3주차 군포시 정비사업 소개, 4주차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5주차 군포도시공사 소관 개발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합니다. 2021년 GUC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로 군포시 정비사업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군포시 도시정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비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강의는 군포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군포 시민을 위하여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노수일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실장으로 근무하신 바 있으며 현재 어울림 엔지니어링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노수일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수일입니다. 네, 군포도시공사 특강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군포시 정비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잠시만요. 네, 준비된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1, 2, 3,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처음 두 가지까지 보고 드린 이후에 저희가 이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군포시가 어떻게 정비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주변에는 의왕시, 용인시, 그리고 수도권 범위 내에서 이제 비교할 만한 도시들, 고양시 등등 저희가 이제 서울과 안양, 의왕, 안산, 용인, 그리고 광명, 고양시 등등을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짙은 파란색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안타깝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0.6%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왕시, 용인시, 고양시가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인구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인 유입, 그리고 출산율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출산율은 전 국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사회적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택지 개발 등등에 의해서 그리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회적인 유입들이 있는 도시들을 보시면 고양시, 용인시, 의왕시 등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군포시에서 이렇게 인구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인구 감소를 들여다보면은 최근 평균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1%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1인 가구, 2인 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로 인구 감소와는 반대로 세대수는 연평균 1.3%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 4명이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은 평수, 그리고 평면의 유형이 좀 다른 평면이 필요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 군포시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낸 주택 유형이나 규모 이런 것들에 충분히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에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 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도시에 구성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유소년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제 그 3인 가구, 4인 가구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생활 편의 시설들을 확보해 나갈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군포시의 건축물의 노후들을 들여다보면은 현재 기준으로도 일부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최소 8년이라고 쳤을 때 5년 후 또는 10년 후 정도를 정비 사업이 완료된다는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10년 뒤에 정비 사업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지금 현재 기준 그리고 10년 뒤 앞으로 근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미래 속에 도시의 전체가 정비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의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는 어느 지역, 2단계는 어느 지역, 3단계는 어느 지역이라고 시차를 둬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포시에서는 시 전역이 동시에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3본 신도시를 함께 보시면 3본 신도시에서도 현재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일부 지역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을 위한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고 5년 후 3본 신도시의 모든 건축물들이 재건축 연한에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건축은 15년이라고 하는 건물의 어떤 사용 승인 시점이 15년만 지나고 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법에서. 재건축은 15년이 더 추가가 되어서 30년이 경과하면은 이렇게 30년이 도래한 시점에는 정비사업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3본 신도시에서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10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노후도가 충족되는 부분들.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는 노후주택 비율이 총주택 대비 99.6%에 해당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때 확보 가능한 기반 시설들이 없이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군포시의 여러 가지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서 발생할 교통정체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문화시설과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살기 불편한 도시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이후에는 도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재건축 시점이 도래한다고 말씀드린 게 30년인데 지금부터 짓는 건물은 30년 뒤가 아니라 50년, 100년을 가는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정비 사업 등등에서 어떤 방식이든 공공에서 최소한으로 군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시설들을 확보해야 되는지 철저한 지침을 주는 것들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층, 고층, 초고층 등등에 대해서도 노후주택의 비율이 현재 초고층은 이제 한 개소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만 3본 신도시의 경우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의 신도시 중에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본까지 그 중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조금 협소한 신도시였고 중동이랑 3본 2개의 신도시는 대부분 다 용적률이 분당이나 일산에 비해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 용적률이 높은 상태에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용적률의 변화폭이 적고 리모델링에서의 수직 리모델링을 통해서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재건축을 통해서 늘어나야 되는 세대수가 이
지금 있는 현황 용적률 때문에 생각보다 사업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3분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 때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재건축이 일어나더라도 리모델링이 일어나더라도 현황 용적률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을 이루어내고 살기 좋은 지금 3분 신도시의 어떤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만족하는 분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 지역에 더 좋은 비교 대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난다면 현재 만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만족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분 신도시는 다시 한번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돈 또는 자산 가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칭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끝없이 오르고 있고 3번의 아파트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가 비율이라고 하는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의 비율을 조금 따져봤는데요. 군포시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자가의 비율이 높고 게다가 이 자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들은 내가 여기에 거주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다.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하는 지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들은 매매라고 하는 어떤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위한 매개 수단으로 집이 형성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가 비율이 높은 부분들은 거래 가격들이 폭등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가격이 조금 안정적이다. 그래서 주민분들 중에 일부는 자산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상황이 강남은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는 왜?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적습니다. 전세 물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뭐 5억이라고 치면 전세 가격이 4억일 경우에 80%, 뭐 3억일 경우에 60%인데요. 이렇게 전세가율이 71.8%로 주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비교적 전국 수위가 이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조금 더 낮고요. 수도권에서 충분히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지표이고 반대로 이제 군포는 노란색인데요. 최상단에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다. 군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이 전세가율이 조금 높은 부분들을 자가 비율이 높은 것과 연동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동전의 양면이겠지만은 가급적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사점들을 그리고 3분 신도시가 주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런 도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구조는 건물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포는 정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3분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기존 시가지에서도 재개발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 구조가 변화가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통계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공업 지역에서 그 화물용 차량들이 이 승용차와 함께 증가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포시는 간선도로 47번 국도 등의 간선도로를 통과하고 있는 외부 차량과 내부에서도 산업용으로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면도로를 포함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이 승용차에 대해서 교통 정체 현상들을 가급적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정비 사업, 해소할 수 있는 재정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북축, 동서축 중에서 군포시는 수도권에서의 남북축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교통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도 47번 국도에 지금 이런 교통량이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승용차 이용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세대수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 정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뀐 시점에서부터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나 차를 한 대 있던 것들을 2대를 사도 되겠다, 3대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승용차 보유량, 군포시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경향이 다른 도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증가와 승용차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도 이렇게 연관이 있고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교통 부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 때 같이 예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포시의 대부분 이 기존 시가지라고 하는 부분들, 군포역, 금정역으로 이어지는 이 지상철도변의 좌측 기존 시가지들은 1980년대 토지구의 정리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가지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토지구의 정립사업 당시에는 대부분 다 폭원 15m 미만의 협소한 도로로, 그리고 간선도로와 간선도로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의 간격,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집산도로 등등에서의 도로 폭원도 그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8m 미만 도로가 빨간색, 30m 이상의 도로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존 시가지 일대에서는 대부분이 다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15m 미만의 도로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정비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4만, 5만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비 구역 안에서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외곽 도로들은 충분히 20m 이상 이렇게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넓은 보행자 도로들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이 도로망 체계가 정비 사업을 하나 낱개로 진행했을 때 이것들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이 8m 도로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의 외곽 도로로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정비 사업에서 도로를 조금씩 확복하더라도 그 확복된 도로와 도로 사이에, 그러니까 정비 구역과 정비 구역 사이에 이렇게 협소한 도로망이 연속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반드시 교통 정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도로폭 협소로 보행로가 없는 상태, 이렇게 보차 혼용이 되고 있는 도로들을 정비 사업이 일어날 예정의 어떤 특정한 가로변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보행로를 조성하는 부분들, 필요시에는 도로폭을 확장해서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해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다른 이제 정부종합청사가 내려가 있는 행복청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들 때는 양측에 다 보행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PM을 위한 도로까지도 만들고, 그리고 좌측 우측에 현재는 이제 가로수가 없는데요. 가로수를 설치한다면 가로수 설치를 위해서 최소 1.5m 정도의 또 도로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황 도로가 15m인 기준에서 정비 사업이 일어날 때 좌측 우측으로 말씀드렸던 보행자 도로를 양측에 두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는다 가정한다면 최소한 10m, 왼쪽으로 5m, 오른쪽으로 5m 합쳐서 25m 도로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행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나 가로수나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살기 좋은 도로,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로가
있는 상태의 도시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도로를 그냥 넓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서 주간선 도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면도로라고 하는 국지도로, 그리고 설계 속도에 따라서 80km 이상, 그리고 이제 60km 미만, 또는 저희가 이면도로의 생활가로라고 하면 30km 미만인데요. 그런 각각의 설계 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의 차로 폭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의 위계, 그리고 설계 속도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간선 도로는 약 10차선 이상, 그리고 8차선 이상의 보조간선 도로, 집산 도로는 4차선 이상, 적어도 저희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도로의 외곽 도로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집산 도로 정도의 어떤 수준은 좀 확보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이면 도로인 국지 도로에서도 2차선 이상을 확보하고 가급적 인도가 있는 고차 구분이 가능한 상태를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군포시의 도로망 체계 현황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이제 주행을 하시면서 다니고 지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의 위계를 봤을 때 이 빨간색 선들은 주간선 도로입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군포로, 즉 국도 47번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국도 47번 도로 이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번영로가 동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3번로가 동서 방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미묘하게 경사가 있지만 47번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포에서는 이 47번 국도를 보완하는 다른 도로망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돌아보시면 이 빨간색 47번 국도 좌측으로 당산로가 지나가고 있고, 당산로 좌측으로 금당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47번 국도와 당산로 사이는 140m, 그리고 당산로와 금당로 사이도 140m 정도의 매우 짧은 간격이고요. 보조간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간선과 보조간선 사이가 500m 내외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최근에는 이렇게 750m 또는 1.5km 정도, 1,500m로 이제 도로의 어떤 주요한 중심 가로들은 널찍하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서 집산 도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또 넓게 배치되면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도로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그 해당되는 도로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 자전거 도로, PM, 퍼스널 모빌리티, 가로수, 그리고 양측으로 인도가 설치되는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중간중간에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휴식 기능까지도 이런 도로들이 다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도시구조상 남북도로인 이 당산로는 올라가다가 다른 간선도로와 직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당로도 지형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등고를 따라서 회전하는 구간과 여기 있는 번영로랑 직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오금로랑 이렇게 만나는 대부분 지형을 반영한 도로망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압구정이라든지 강남에서 만들어지는, 또는 미국의 맨하탄에서 만들어지는 격자형 도로 체계와 다른 모습의 도로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년대 만들어졌던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15m 미만의 협소도로, 그리고 주 보조관선들이 제대로 격자형을 갖추지 못하고 정확한 간격을 만들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기반 시설의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비 사업 결과 도시가 난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조금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공유해 볼 것들은, 도시는 교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데요. 1920년대에 이제 그 펠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근린 주구론을 말했을 때 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400m 반경으로 근린 주구론이라고 하는 도시 설계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걸어서 어느 정도까지 반경을 커버하고 있느냐. 실제로 군포시의 각 초등학교들의 위치를 다 도면에 띄우고 이렇게 시설의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1,500m 반경으로 확인했을 때 현재 군포시의 통합거리에 따른 학교 시설은 소외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분석을 해봤고요. 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각각의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숫자가 지금처럼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 대응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정비사업 결과 이 유소년 인구들이 증가한다면 어린이들이 더 많아진다면 기존의 학교 시설들의 이제 입지는 문제가 없으니 학교 시설 안에서 일부 증축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세대수가 더 증가할 거냐, 그리고 그 안에 어린이 숫자를 확인해서 정비 사업을 조금 이제 유도하고 가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포시는 뭐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현황들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토지구의 정리 사업이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96년부터 뭐 2000년 이전까지 1기 신도시 5개 중에서 3번이 포함되어서 80년대에 한 번 도시가 만들어졌고 90년대 중반까지 지금의 군포시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5년 정도가 경과한 상황인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이 일부 조금 이렇게 실현이, 계획은 많았으나 실현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GTX-C 금정역이나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개발의 동력들이 군포시의 공공적인 부분도 그렇고 민간에서 정비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민 제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군포시는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라서 경기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군포시 자체는 이제 수립 의무가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군포 주변 도시라든지 등등에서의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군포시 안에서도 주민 제한 정비 사업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군포시에서 이 개발 압력 증대에 부응하는 군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의무는 없지만 군포시에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현재 내년에 실제 정비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3번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들, 우측 도면에 보시면 파란색 3번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구역계 우측에 있는 기존의 뉴타운으로 추진했던 금정 그리고 군포 뉴타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기존 시가지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라고 하는 80년대 토지구의 정리 사업이 일어났던 일단의 지역들이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이 갭, 도시 상황 이런 것들 차이들을 주민들이 너무 다르게 인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존 시가지에서도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처럼 각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대 복리시설들,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관리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기존 시가지에 저층 주거지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민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요. 주거지역 내 건축물 노후도 그리고 일부 이제 여기 있는 3번역 사이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 그 나머지 근린 상업지역들을 포함했을 때 이렇게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두 군데 다 도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렇게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들은 지금 당장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3번 신도시조차도 5년,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지금 현재
빠르면 리모델링,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주민들에게 길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해서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10년 후 대부분 노후화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쉴 수 있는 곳,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1인당 공원 면적 기준이 6제곱미터 이상인데요. 설계 지침상. 근데 군포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조금 부족한 5.3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넓은 자연형 녹지들을 제외하고 생활권 내, 시가지 내 녹지 비율은 조금 더 부족하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공원 녹지가 부족하다는 비율은 이 0.7이라고 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큰 부족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 15m 미만 도로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합쳐서 약 56.6%, 군포시 전체의 도로망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도로라고 하는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 도시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군포 시민들이 동의가 있으면 그 동의를 전제로 이런 문제들, 건축물에 대한 노후화를 해결할 수 있고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고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간선도로에서는 너무나 극심한 교통체증을 시장님부터 시민 다수가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면 도로에서도 이제 인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들이 너무 많아서 보행자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로 폭원을 확대해서 이면자 도로의 안전을 조금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도로망 체계에서도 이렇게 도로 폭원 확대 이외에도 연결 체계를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보조관선과 주관선이 만나는 어떤 접점 또는 주관선과 보조관선 사이의 간격, 그리고 너무 협소하게 이루어진 도로 폭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한편 저희가 보통 생활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에서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지도에 그냥 이렇게 선 그어서 행정동 그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생활권역을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동별 또는 생활권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작은 낱개의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균형 있게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런 것들이 확보 안 됐을 때 난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전에 군포시민 전체가 또는 군포시민의 대다수가 합의를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합의 속에 주로 공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그리고 노인도서관, 경로당, 도서관과 주차장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좀 포함하고 있고요. 이 중에 규모가 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작은 마치 새마을 금고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주차장, 경로당, 도서관 등등의 뼈대를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어떤 동네에서는 이 구역의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군포 시민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은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 통칭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상수도, 하수도 등등 이런 것들의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개가 다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일부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하여서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미리 어느 정도 양을 좀 합의해가는 과정들이고요. 좀 다른 지자체의 사례이지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 참여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렇게 기초생활 인프라를 우리 동네에는 얼마나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도시 설계, 도시 정비에 대한 경향입니다. 기존에 이제 주민들이 그냥 합의 없이 우리 구역만 주민 제안을 했을 때는 구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환경, 문화, 교육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쭉 협의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 보완하십시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피드백 계속 계획안이 바뀌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합의된 도시 차원에서의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 구역에서의 최적화된 계획들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도시 정비 계획을 통해서 공원, 교통, 교육, 환경, 문화 등등 주민의 만족과 자산 가치 그리고 삶의 질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비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존 주민 제한형 정비 계획일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계획안, 설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성은 당연히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 조건인데요. 그 직전에 이렇게 생활 인프라 확보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한편 교통 정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이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생활 편의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살기 좋은 곳에서만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정비 사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구역과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만족도 같은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군포 시민이 합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군포의 정비 사업을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한 20년 전, 30년 전에 서울시 또는 뭐 지방의 대도시들을 생각했을 때 도시가 아주 넓습니다. 너무너무 넓은 도시가 여기는 70년대 만들어졌고 여기는 50년대 만들어졌고 여기는 80년도, 여기는 90년대 만들어졌으면 각 장소마다 노후도라고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도래하는 노후도가 빨리 도래하는 시기는 지금 당장 정비 사업을 한다 1단계, 그 다음 단계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정비 기본계획에서 어디가 먼저 하시고요. 다음에 정비 사업 여기는 기다려 주세요라고 단계별로 선을 그었는데요. 약 뭐 10년 정도, 최근 5년, 10년 사이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군포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시 전체가 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는 어디, 2단계는 어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몇 군데 이제 대도시들에서는 대부분 다 기존의 사전 확정적인 구역 경계를 그려주는 방식,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주거지 관리 계획 방식으로 조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먼저 여기가 먼저 하십시오. 여기는 10년 기다리세요라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 등등에서 정비 예정 구역을 이렇게 구역 경계를 공공이 그려주던 방식에서 구역 경계를 그리지 않고 어떤 기반 시설들, 어떤 기초생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이제 도시 전체가 합의된 내용들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징을 보시면 단계별 집행 계획, 순차적 정비 사업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비 예정 구역과 함께 붙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면 생활권 계획으로 간다면 종합적, 그래서 아파트 짓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대상지는 정비, 어떤 지역들은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들, 어떤 지역은 문화재 보호 영향권역이라서 개발은 가능하지만 높이라든지 조금 관리하면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 뭐 이렇게 조금 선을 그어서 장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들은 정비사업 계획에 민간이 수립할 때 반영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침으로 들어가고요. 그 지침 이외에 공공이 얻어내야 될 것들, 이렇게 이제 지수제라고 하는 부분들, 주거환경 지표, 이 주거환경 지표 안에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여기는 생활 편의 시설 중에서 도서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다. 근데 어떤 구역에서 분담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죠. 어떤 생활권 단위로 총량을 배분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군포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구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법 제도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비구역을 정비사업 계획을 민간에서 제안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10년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어쩌면 동시에 좀 진행될 수 있는 프레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차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조금 강화하면서 군포시 전체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만, 그리고 이주 대책이라고 하죠. 모두가 집이 갑자기 철거되면 어디서 삽니까? 살 수 있는 어떤 대안 주거, 순환 주거 같은 것들이 가능한 상태를 고려하여서 정비 개발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군포 주민들이 떠나가지 않고 군포시 안에서 잠깐 이사했다가 다시 새 집으로 사실 수 있을지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부분들과 이 생활권 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다 철거하고 다음에 누가 들어와서 살지 모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군포시가 지향하고 있는 정비 사업은 떠나가라가 아니고 군포시에 계속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도시에서 헌집 말고 새 집을 줄 테니 새 집에서 계속 사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왼쪽 방식보다는 오른쪽 방식이 더 유효하다. 또 한편 기술적인 문제랑은 조금 별개로 현재 군포시는 자가 비율이 높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만족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철거하고 나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주민들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면 가급적 이렇게 조금 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주 대책을 포함해서 조금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냥 민간에서 철거하고 다시 새 아파트 지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조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관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람이 계속 머무르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대도시들도 그렇고 지금 중소도시 중에서도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 그리고 정비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방식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앞단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 공원, 그리고 환경, 문화 등등에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가 행정동마다, 장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인터뷰,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모아서 확인하고요. 아까 학교 시설 때문에 보여드렸던 소외 지역들, 그리고 소외 지역은 시설이 있으면 역세권처럼 반경 얼마라고 하는 이제 버퍼를 그려서 충분히 하나의 시설들이 어느 정도까지 면적을 커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대수, 그러니까 1000명당 도서관 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공원이나 교통, 교육 이런 시설들을 인구가 증가할 때 충분히 양이 있는지, 큰 도서관인지, 지금은 있긴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의 규모를 더 증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계획으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하는 내용들이 이 다음에 있는 생활권 계획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존 방식으로 사전 확정적인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이 구역 경계가 실행이 불가능하니 구역 경계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 또 변경되는 어떤 소요가 필요하고요. 구역 경계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바꾸느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과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기다려라. 너네 구역은 지금 1단계가 아니니 2단계, 3단계 또는 그 다음 언젠가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이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군포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적합한가라고 좀 판단해서 이게 이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법에 들어와 있는 생활권 계획 방식으로 조금 군포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까지 저희가 군포시의 정비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한 내용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쉬는 시간 직전까지 제가 이 장으로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한 5분 정도 뒤에는 잠깐 10분 정도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 주택 수요, 지역 여건, 그리고 도시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담아내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 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정비, 구역, 재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으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군포시에 실제 정비 사업이 행정안에서 이제 함께 진행 중에 있는 곳들이 4개소,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정비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라고 하는 것들은 부수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주택 소유도 있고요. 군포시 안에서 나는 집을 이사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이제 지역 내 이주 수요 또는 지역 외부로 나가겠다고 하는 불만족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충족시켜주면 군포시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사회적인 합의를 좀 도출해서 필요한 주택 수요를 철거 물량 그리고 신축 물량 또는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잠깐 이사할 수 있는 순환주택에 대한 물량 같은 것들을 좀 산출하는 것들이 주택 수요를 이제 미리 준비한다에 포함이 된 내용이고요. 지역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군포시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새 집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새 집이 얼마나 넓은 집인지 어떤 주택 유형인지 그리고 1인 가구냐 뭐 3인 가구냐 뭐 그냥 신혼부부만 있는 가구냐 등등을 좀 고려해서 인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이 지역 여건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여건 안에서는 이제 인문 사회적인 부분들 이외에도 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등등을 포함한 보행환경,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인프라 시설을 해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법 제도가 바뀌어서 그 빈집과 관련된 특별법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돼 있는 주택 후보에 공개하는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빈집과 관련돼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일부 이제 자율주택처럼 이제 현지 개량형으로 집을 잠깐 수선해서 쓰는 방식들 여러 가지 것들이 법 제도가 바뀔 때마다 공공에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공공이 얼마나 더 주민들에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를 여쭤보고 그런 도와드리는 것들을 이제 뭐 조례 같은 것들을 좀 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군포시 내 정비 사업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2030, 2030년 목표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진행할 것이고요. 실제 어떻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0분간 쉬고 이어서 3시 정각부터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분간 잘 쉬셨습니까? 네, 지금 다시 3시 정각이고요. 지금부터 3부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는 동안에 뜨겁게 지금 온라인으로 청취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주셨던 의견들도 저희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준비되어 있는 강의 내용을 다 공유한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일부 소개해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이 군포시를 아끼는 주민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함께 참여해 계시고요. 군포시 도시 정비를 왜 하느냐, 정비 사업을 왜 하느냐 했을 때 뭐 아파트 가격 올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만한 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자식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군포시의 주거 환경은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공감하실 겁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도시 정비의 비전은 사람과 장소 중심의 활력 있는 삶터로서의 도시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포시는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고 계속 머무르고 활동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바뀌도록 각각의 재개발, 재건축, 뭐 여러 가지 도시 재생을 포함해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표를 도시 활력 증진이라고 준 이유는 저희가 건물로 따지면 주거 형태가 다양합니다.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넓은 아파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할아버지부터 할머니까지 뭐 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곳도 있고 1인 가구에 조그마한 집에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해서 정말로 할아버지들만 있는 군포시가 아니라 또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사람 냄새나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 활력 증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문구로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해서 뭐 원하는 사람은 군포시에서 살만한 집이 있겠다. 우리의 미래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정비는 군포시에 필요한 군포시만을 위한 어떤 도시 정비 방법입니다. 이거는 행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전문가 영역일 수도 있는데 도시 전반에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 군포시에 세금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뭐 도서관을 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거 이외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민간 주도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또는 민간 사업이지만 공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에 참여했을 때 그런 정비사업 중에 어떻게 기반시설을 좀 확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을 좀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역 경계를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틀을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함께 만드는 삼터는 국가에서 정책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정책이겠죠. 여러 가지 지금 즉각적으로 바뀌는 국가 정책 그리고 군포시나 경기도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원하는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공공이 협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인허가 절차를 조금이라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혹시 융자 또는 조례를 통해서 정비기금으로 조금 정비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드리는 방식들 뭐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조례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그 조례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뭐 리모델링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시민들이 실제 정비 사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인 문구로 담아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와, 나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대책 없네. 그런 방식 무책임한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대책, 그리고 잠시지만 순환주거라고 하는 방식의 집을 마련해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새 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주 방안까지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시정비의 대상, 구역일 수도 있죠. 예전 방식으로는 정비 예정 구역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지역이 재개발에 적합하고 어느 지역은 재건축에 조금 적합하고 어느 지역은 리모델링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다만 시간이 더 흘러가면 지금은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지역이지만 재건축에 적합한 구역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현 시점과 5년 뒤, 10년 뒤를 조금 입체적으로 다루어서 도시정비의 대상을 선정하고 각각의 대상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대상과 방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을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근거법에 따라서는 3가지 사업만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개 중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철거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굳이 구분한다면 법률상 그리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기반 시설들이 조금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재건축, 예를 들면 3본 신도시 생각하시면 도로망 뭐 잘 갖추어져 있죠. 반대로 지금 기존 시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로망이 뭐 15m 미만의 도로망 또는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기반 시설이 조금 잘 갖추어진 지역들은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바꾼다.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은 기반 시설을 포함한 정비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세금을 들여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이지만 기반 시설을 함께 확보해야 된다는 그 전제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공공에서 생각보다 공공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주민들께서 이거 민간 사업인데 왜 시나 경기도나 감나라, 배나라 뭐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실 수 있지만 법률상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쇠퇴한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기반 시설을 이 민간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도 반드시 확보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법대로 현실이 작동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 정비 기반 시설의 기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세대수 또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발 밀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주민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정비 방식이라고 할 때 재개발 속에서도 시행사가 흔히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신탁사가 들어오는 그 신탁 방식 또는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조합 방식. 이제 법률상으로는 조합 방식이냐, 조합 이외의 방식이냐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간 사업이지만 이제 공공의 시행을 조금 위탁해서 공공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군포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시민이 선택한 사업 방식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외에도 근거법은 다르지만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뭐 빈집 특별법에 따른 어떤 소규모 재건축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는 뭐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그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이 대체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요건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수 항목이 있고 필수 항목이 아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소필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땅이 30% 이상이 있느냐, 아니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1층, 2층, 3층, 4층 층별 면적을 다 합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가 그 지역에서의 연면적의 60% 이상이냐, 또는 호수 밀도라고 1헥타르 안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느냐, 그리고 주택 접도율이라고 도로에 접두한 건물들의 비율, 이런 것들을 법률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 말고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해당이 돼야지만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이렇게 법적인 요건들은 충족한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정비 계획들을,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실 텐데요. 재건축도 그렇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법에서 원하는 것들은 최소한의 것이고, 법 이외에도 아까 쪽에 챕터 1,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군포시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공원, 교통시설, 공원이라든지 교통시설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군포시민 전체가 좀 합의하셔서 야,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사람 살 만한 곳이 될 것이다. 적어도 10년 뒤에 우리가 말하는 주거지는 이 정도 것들이 다 갖추어지는 어떤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은 대단지를 생각하시죠. 나홀로 아파트 말고 훨씬 세대수가 많은 1000세대 이상 또는 뭐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큰 대단지를 원하시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안에 모든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다 갖추어지는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군포시에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규모를 보니까 그렇게 막 1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다 이렇게 조금 그보다는 적더라고요. 작은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 재건축하실 때 기초생활 시설을 모두 다 한 단지 안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단지, 그 옆에 단지랑 함께 대규모 단지처럼 이제 서로 나누어서 조금씩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는 것들을 지향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이렇게 법에서 말하는 기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 사실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거의. 죄송합니다. 이 재건축은 30년, 그리고 리모델링은 15년, 그리고 이제 좀 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숫자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3, 75%,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67%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75%까지 가야지만 사업은 실행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지금 재건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안전진단 기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붕괴될 거냐, 붕괴되지 않고 이 건물이 안전하냐, 구조적으로 튼튼한지를 따져보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눈으로 봐서 금간 데가 없다, 좋다, 페인트 칠 새로 했으니까 깨끗한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로 끝나지 않고 정밀 안전진단까지 다 하고 나면은 A, 아주 우수한 안전한 건물, A, B, C, D, E 이렇게 등급이 쭉 나눠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거는 부서지기 직전에, 붕괴 직전에 위험한 건물입니다. 이 밑에 있는 D등급, E등급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A, B, C 양호한 건물이면 A는 그대로 이제 계속 사시면 되고요. A 말고 B등급이나 C등급에서 주민들이 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서 너무 좁아, 조금 넓었으면 좋겠어, 또는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불합리한 구조라서 구조를 좀 변경하고 싶어, 이럴 때 안전진단 등급이 B등급, C등급일 때는 리모델링을 선택하실 수 있고 물론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D등급, E등급이 될 때까지 건물을 고치지 않고 뒀다가 건물이 더 낡은 시점이 도래하면 재건축을 하실 수 있는데 재건축은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근데 상황상 조금 덜 낡았을 때 고쳐 쓸 거냐,
조금 더 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수고 할 거냐를 이제 학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구분지어서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30년이 안 됐는데 또는 이제 뭐 D등급이나 E등급이 안 됐는데 우리 재건축할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한다고 다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 제도에서 이제 조건 또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잘 조사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될 것이고요. 실제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결정하신 이후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직접 민간에서 직접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에게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조금 도와달라고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 공공이 같이 협력하는 구조들은 이렇게 비용 부담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단지들은 공공이랑 같이 손잡고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그 건물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는 방식들이 작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위로 수직으로 층을 더 늘릴 거냐, 15층 건물인데 18층까지 예를 들면은 또는 이렇게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이 있습니다. 앞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B등급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요, 법률상. B는 아니고 C등급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받으시면은 옆으로만 늘리는 수평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법 제도 부분들이 이렇게 리모델링과 관련된 특별법 같은 것들이 충분히 거론되고 있고 수직 증축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사례들이 이제 뭐 거의 눈앞에 하나 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도권 1기 신도시 3번을 포함해서 수직 증축에 대한 사례, 결과가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그렇게 뭐 체감이 잘 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법 제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리모델링에서도 충분히 살만한 집으로 바꿀 수 있다. 또는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가 옆에 단지랑 합쳐서 동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대단지로 이름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군포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상위 계획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선택하시는 단지들은 주민들께서는 적정한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그리고 안전진단이 충족될 때 공공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조금 따라서 재건축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렸으면은 이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포시 우리 동네에 대해서 좀 보면은 동네가 상업지역도 있고요. 주거환경이지만 너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정비지역이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등에 고쳐 써도 되는 집들이 있는 어떤 주거 기능을 개선하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특성 있는 구릉지형 또는 하천 주변 뭐 고도지구라든지 등등등등 아주 특색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현지 개량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생활 가로별로 이렇게 가로의 연속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집, 세 집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가로구역 단위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등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작은 사업들 그리고 신축이 아니라 이렇게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작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요. 그렇게 넓은 정비 사업들이 우후죽순 진행될 때에도 한결같이 도시 정비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우리 조금씩 나눠서 만들겠다 이런 약속. 세 번째 이제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에서는 군포시가 지금처럼 교통 체증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아파트만 잘 만들고 아파트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출근할 때마다
출근한다고 딱 나갔는데 주차장 벗어나자마자 교통체증이면은 어떻게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제 기금, 정비기금을 만들고 그 정비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들을 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 사업들을 하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도를 좀 바꾸려고,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들을 이렇게 우리 군포시만의 정비 모델로 구체적인 그림, 네,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어디는 어떤 도로이고요. 이 도로는 조금 더 중요한 도로니까 지키고, 또는 정비 사업을 할 때 확폭하셔야 되고요. 몇 메타 정도. 그리고 어떤 시설들을 만들 거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돈으로 내시든, 그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땅을 주시든, 시설을 만들어서 건물로 기부 체납하시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민간 정비 사업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군포시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지,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급적이면 도면과 함께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정비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짓느냐, 또는 용적률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이렇게 볼륨이죠. 되게 중요한데, 현재 군포시는 법률상 군포시의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운영 지침상 건축물 밀도,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 군포시 지구 단위 계획 운영 지침 아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2종이나 3종으로 종 상향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피를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용적률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군포시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법률상 밀도 체계를 가급적이면 존중하고 이제 유지하는 것들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군포시와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체계들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는 추후에 한 번 더 결정을 하고 내년에 있을 공청회 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뭔가를 해야 돼, 우리 잘 모르겠어, 뭐 이런 흔들리지 말고 현재 있는 군포시 법률상 밀도 체계를 준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법이, 제도가 바뀐다가 아니라 법 제도를 준용해서 그대로 사업을 하시고, 지금 당장 사업을 출발하시거나 내년에 출발하시거나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군포시 전체가 모두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렸던 거고요. 기존 법률상 체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밀도, 용도, 형태, 소형주택 보급, 임대주택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만한 도시입니다. 이런 합의 사항들을 개별적인 정비 사업을 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복지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이나 뭐 대진의 공지 활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고, 어떤 부분들은 그냥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이라는 틀이 앞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물을 지으면 이 기준 용적률대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대지 경계선에서 조금 1m 정도 후퇴해서 지어주세요, 뭐 2m 후퇴해서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건축 후퇴선, 건축 한계선이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준수해서 설계를 하신다거나, 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위치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했을 때 그 지침을 준수하신다면은, 계획상의 지침을 준수했을 때 그 도로나 그 녹지나 이런 것들의 소유 관계는 바뀌지 않고, 뭐 그럴 때
이제 허용 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조금 더 이렇게 상향된 상태로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내 땅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군포시에 제공하는 기부 체납 뭐 등등의 소유 관계가 바뀌는 이제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이루어졌을 때는 기존에 있는 허용 용적률보다도 더 많이 상한 용적률까지 제일 위에 있는 커트라인까지 네, 용적률 체계를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작동 중이고 저희 정비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허용 용적률 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정비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고 사실 이 계획안은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냥 쭉 그림을 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포 시민들이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가 명품 도시냐 아니면 뭐 명품 도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돈이 없어도 살만한 도시냐 아니면 아유 우리 돈 정말 없는데 뭘 이렇게 도로를 넓히냐 이렇게 교통 정체가 있어도 이 정도 폭언이면 되고 도로 안 넓히고 우리는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행복하게 지낼래.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도시의 수준을 좀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그 수준에 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안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저희가 개략적으로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위한 파보창을 좀 띄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포시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것들이 군포시에 살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 뭐 등등등등에 대한 답변을 개인 의견을 적으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한 달여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정비 기본 계획에 군포 시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한 기본 계획안을 만들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주민들을 만나 뵀을 때는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어떤 구역만이 1순위가 아니고 우리 구역도 지금 당장 정비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비 사업의 시기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디는 1단계, 어디는 3단계라고 공공에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요구사항을 들었고 실제 분석했을 때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비 기본 계획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들에 충실할 것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모두가 불편하지 않고 감수할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확폭된 도로 이거를 넓히면 넓힐수록 좋겠지만 그러면 사업성이 줄어들고요. 좁히면 좁힐수록 하나도 안 느리고 정비 사업을 하면 사업성은 좋아지겠지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교통 정체 때문에 나중에 불편하실 겁니다. 집 나가자마자 출근길에 계속 정체가 되면은 자산 가치도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비 기본 계획안을 만들면 이제 이어지는 절차들은 이제 교통부서, 도시계획부서, 공원녹지부서 등등해서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하고 협의된 결과를 주민들에게 최초로 알려드리는 주민 공람을 진행한 이후에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이 정비 기본 계획안에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그리고 시의회 의견들을 보정해서 새롭게 수정 보완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입니다. 이 심의는 경기도에서 군포시에 이제 심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요. 기본 계획도 여기서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추후에 이제 정비 계획도 정비 사업도 여러 가지 이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계획을 다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공공이 이렇게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주민들이 제안하시는 민간 제안 정비 사업도 공공과 함께 이렇게 협의 과정들을 사전 협의, 사전 협상 또는 사전 결정 과정들을 거쳐서 심의에 올리는 구조들을 이제 이 정비 기본 계획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계속 늦추어진다 그렇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계속 조급해 하시는 분들에게
공공에서 드릴 수 있는 약속 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수립되고 있는 내용들의 어떤 큰 방향은 가급적이면 군포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미래의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비 기본계획 고시는 내년 중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이 2021년 11월입니다. 이제 한 달 뒤가 올해 마지막 달이고요. 내년 중에 최대한 이제 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된 이 주민 의견 청취 시기를 좀 당겨서 주민분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뭐 준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군포도시공사나 그리고 군포시에 얼마든지 방문하셔서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는 확정되어 있는 계획안을 보고드리거나 발표하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주민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포시의 정비 사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마지막으로 최종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한 달 동안의 설문,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군포시청에 방문하셔서 뭐 이런 것들이 군포시 정비 사업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쉬는 시간 직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주셨던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누가 주셨다보다는 내용 위주로 조금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거나 또는 약속 드릴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청하셨던 문구들은 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포 시민들께서는 금정역을 사거리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또는 정비 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도로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금정역을 사거리로 만드실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사업 계획에 담아서 오시면 되는데, 정비 사업과 지금 말씀하셨던 이 금정역을 사거리로 만드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군포 시민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정도를 공유하기 위해서 발표를 해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은 군포시 행정에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47번 국도 상행선 중에서 금정 고가차도 밑 부분에서 편도 1차로로 바뀌는데 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내용도 어쨌든 이제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군포시청의 관련 부서에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군포시의 많은 주민 제한형 정비 사업들이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신탁 방식으로 결정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 계획 또는 정비 사업에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정비 구역이 결정되면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정비 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구역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 자체가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주민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 아직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결정에 대해서 조합 방식이 더 좋은지 신탁 방식이 더 좋은지 추후에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합 방식에 대해서 보다는 신탁 방식이 조금 더 전문가가 정비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고, 또 조합 방식의 조합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개개인들이 어떤 갈등이나 이권 같은 것들이 조금 충돌될 때 신탁 방식은 조금 그런 것들로부터 투명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시민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셔서 최근에 이제 조금 투명하고 깨끗한 어떤 정비 사업을 위해서
신탁 방식을 조금 검토하고 계신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되거나 또는 어떤 방식이 더 장점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군포 그릭이라고 해서 9월 2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모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주셨던 내용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들은 최대한 공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있을 한 달 동안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이 구체적인 정비 기본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과정 이제 오늘 어쩌면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군포시의 입장 어떤 그런 소개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민간 이제 그 분들과 또는 이제 그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많은 주민분들과 작은 모임들은 여러 번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신다면 군포시의 전담 부서에 방문하셔서 충분히 이 정비 기본 계획안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고 군포시 정비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다 접근 가능하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시점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민공론 시점이겠지만 그 전에 군포시청 방문하셔서 충분히 자료를 그리고 진행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3번 역세권 재개발 지구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제안하시면 열린 틀 속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협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포시에서 기존의 이제 정비 예정 구역을 확정 짓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비 예정 구역을 이 3번 역세권 재개발 구역을 미리 지정한다 이런 방식이 아님을 한 번 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홈페이지에도 재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 공유한 자료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이며 이제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시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이 있으실 겁니다. 추가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제공동 등 군포시 노후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기타 발전 실행 계획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급적 저희는 군포시가 어떻게 기반 시설 또는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확보되면은 이제 생활 여건이 좋아지실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드릴 것이고요. 그런 것 틀 속에서 기반 시설 확보를 민간에서 사업이 일어나야지만 그런 기반 시설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 제공동 일대에도 함께 이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금정 역세권 재개발 지구 정비구역 지정 언제 되나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 금정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뿐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특정한 정비 사업을 위한 구역을 합의를 하시고 구역계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안들을 좀 만들어 가신다면 그런 합의되어 있는 정비 사업 계획을 가지고 군포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사전 협상 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드릴 텐데요. 그런 사전 협상 과정들을 좀 거친 이후에는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여전히 궁금하실 텐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이 이제 내년 초에 있을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내년 초에 있을 주민 공람을 조금 기다려 주신다면은 가급적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셨던 내용들과 추가로 혹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는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셨던 의견들은 받았고요. 혹시라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은 지금 뭐 질문을 해주신다면 답변 드리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발표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군포시 정비사업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신 노수일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이해 및 사례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군포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